자, 22페이지에 보면 소염거리에 대해서 나오죠.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소염거리. 불꽃 염자입니다. 소는 뭐 우리가 연소를 멈추게 한다. 불꽃 염자, 불꽃을 멈추게 한다. 멈추게 하는 거리다. 소거, 제거, 뭐 그런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 전극입니다. 이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되면 스파크,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튄다고요. 근데 이게 멀리 벌어져 있을 때는 불꽃이 안 튀죠.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꽃이 튀어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거는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또 불꽃이 안 튀어요. 그래서 그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 소염거리 있죠. 이 전기 에너지를 아무리 높은 전압을 걸어도 이 거리, 이 사이에서는 여기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가까운 사이죠. 되게 좁은 이 소염거리 사이에서는 이 불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꽃이 있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봤을 때는 불꽃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면 화염 전파가 이제 화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전압을 무한대로 해도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요 정도의 전압이면, 여기 전기 에너지면 불꽃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요 정도의 전기 에너지면 불꽃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거리가 이제 멀어져서 요 정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의 전기 에너지면 불꽃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림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게 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전극 간 거리가 짧아지면 저하하지만 소염거리에 도달하면 발화 에너지는 갑자기 무한대로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게 멀리 있다가 점점 간격이 전극 간의 간격이 짧아지면 좁아지면 전기 에너지는 어때요? 서서히 줄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한대로 된다. 이 그림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를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한 줄이. 이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요, 22페이지 하단에 최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식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MI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극의 형태, 연료의 형태, 온도, 당량비, 혼합가스의 농도, 압력, 분자, 확산. 그럼 당량비가 뭐냐? F는 연료입니다. A는 공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연공비다. 연료와 공기비다. F는 연료, A는 공기. 그래서 연공비. 위에는 F 나누기 A, 그냥 연공비인데 굳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연공비예요. 그럼 밑에 있는 ST, 가로에 있는 ST 연공비는, ST는 뭐냐? 이론입니다. 이론 연공비. 그러면 이론은 뭐냐? 완전연소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통 완전연소 반응일 때 이 프로판이나 또는 메탄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많이 쓰잖아요. 메탄, 도시가스 연료고, 프로판은요, LPG 연료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해보면 C 3개, H 8개. 이게 이제 뭐하고 만나요? 산소와 만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C와 O, CO2, 완전연소 반응식이죠. HO, H2O.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와 얘가 만나서 얘와 얘가 생성이 되고,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 수량을 맞춰야죠. C 몇 개? C 3개. 그러면 C 3개 되려면 여기에 3을 붙이면 3개가 됐네요. 그죠? H는 몇 개인가요? 8개. 그러면 여기다 무슨 수치를 붙이면 8개가 될까요? 4 아니겠어요? 4는 8이니까. 그럼 이제 C 개수가 맞고 H 개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개수만 맞추면 돼요? 산소 개수만 맞추면 돼요. 산소는 역으로 맞춰요. 산소 몇 개인가요? 3, 2는 6. 4, 1은 4. 몇 개예요? 10개. 그럼 여기 앞에 무슨 수치가 올까요? 5. 어디에는 막 공식을 막 보내주는 거 있어요. 예? 이거는 뭐 N이라고, 이거는 M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죠? 이거는 공식 안 외워도 쉽게 이렇게 개수 맞출 수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산소는 역으로 개수를 맞춘다. 자, 이게 이제 완전 연소 반응식이고, 여기에서 이론 연공비요. ST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분의 뭡니까? F 얼마예요? 1이 생략이 되어 있죠? 네, 1몰입니다. 1몰. 1몰, 5몰, 3몰, 4몰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몇 몰이에요? 5몰이죠. 근데 산소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소가 아니고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일에 산소가 들어간다. 예, 연공비가 아니고 연산비다. 그러면 이론 연산비다. 그러면 여기에 뭐요? 바로 5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기는 얼마일까요? 네? 어디에? 예, 공기 중에 산소가 21%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는 뭐예요? 21%는 산소예요. 그러면 100%는 뭐예요? 에어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0.21분의 O2. 그럼 O2가 얼마예요? 5몰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5몰 나누기 0.21을 하게 되면 전체 양인, 100% 양인 공기의 양이 나와요. 즉, 여기서 우리는 공식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전체 양은 얼마냐? 성분 몰수 나누기 성분 비를 하게 되면 전체가 나옵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 포함이 되어 있어요? 78%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공기 양은 질소 몰수, 만일에 질소 몰수를 이제 어디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질소 몰수 나누기 뭐 하면 공기가 나와요? 0.78 이렇게 하면 질소 양 나누기 뭐예요? 질소 성분 비,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나누기 질소 전체, 공기 나누기 공기 전체. 이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F 나누기 A 가로 에서 T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F A 나누기 가로 F 나누기 A 가로 ST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실제 프로판이 2% 있다. 그럼 공기는 몇 퍼센트 있을까요? 98%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문제 조건이잖아요. 그럼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2 들어가고 여기에 98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이 실제 값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한치에서의 상한치에서의 당량비를 계산하시오. 그럼 하한치는 얼마예요? 네? 뭐 교재단마다 좀 다르지만 2.2%가 하한이고 9.5%가 상한이고, 그죠? 어디에는 뭐 2.1%이라고 얘기도 하죠. 뭐 2.1이면 어떻고 2.2면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제 교재는 뭐 2.2%로 돼 있으니까 2.2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하면 돼요? 하한치에서의 구해라고, 당량비를 구해라. 2.2 나누기 97.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상한치에서의 당량비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9.5 나누기 뭐요? 9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문제 조건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변함이 없죠. 이론이니까. 이론은 한 개예요. 완전 연소 반응은 하나기 때문이에요. 자, 3번에 MIE와 소염거리, 화용온도, 연소 속도와의 관계. MIE는 SU, 연소 속도와 MIE는 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공식을 보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리고 DC, 소염거리하고 MIE는 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비례 관계인데 제곱의 비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소의 분류, 확산연소, 예호남연소, 액체연소는 증발연소, 분해연소, 그리고 고체연소는 분해연소, 표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가 있는데요. 기체연소는
대표적인 연소 형태가 뭐예요? 확산연소입니까? 예호남연소예요. 확산연소죠. 그럼 확산이 뭐예요?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땅이다. 그럼 구심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100% 농도예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떨어져서 0% 되는 게 이게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호남연소는 미리 섞어놨다 이거잖아요. 액체 연소는 증발 연소가 있고 분해 연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연소는 증발 연소죠. 이건 쉬운데 그럼 고체 연소는 대표적인 연소가 뭘까요? 분해 연소입니다. 가장 많은 거죠. 나무, 플라스틱 이런 거 다 뭐예요? 분해 연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증발은 뭐고 분해는 뭐냐? 이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쉬운 개념으로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가열을 했어요. 자, 어떤 물질이 뭔가 A, B라는 물질이에요. A, B라는 물질을 가열을 막 했더니 A, B 기차가 생긴 거예요. 기차가 생겼는데 A, B가 생겼어요. 이거를 분해라고 합니까? 증발이라고 해요? 이건 증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솔린을 가열했더니 가솔린 기차가 생긴 거예요. 이건 증발이라는 거예요. 등유를 가열했더니 등유 기체가 생긴 거예요. 이건 증발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열을 했는데 기차가 생겼어요. 근데 A라는 기차가 생겼고 B라는 기차가 생겼고 AC라는 기차가 생겼고 BC라는 기차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요?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A, B라는 고체가 있는데 가열을 했더니 A, B하고는 다른 기차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분해라고 하는 거죠. 자, 분해 연소, 표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무슨 물질이 이런 연소를 하는지 요거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숯, 코크스, 금속분 무슨 연소를 해요? 표면 연소를 합니다. 표면 연소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불꽃이 발생하지 않아요. 연소 생성물의 4요소 중에 연소 생성물 뭐가 있어요? 화염, 빛 같은 말이죠. 열, 연기, 연소가스 중에 뭐만 발생하지 않아요? 불꽃이 안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표면 연소죠. 기체 연소 중에 가연성 기체들 있죠. 가연성 기체는 이 4개 중에 뭐가 안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수소가 프로판이 메탄이 연소를 해요. 뭐가 안 발생하죠? 연기. 연소가스 발생하죠. 불꽃 발생하죠. 열도 발생하죠. 또 뭐가 없어요? 연기가 없어요. 연기가요. 다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신부화재라는 게 있는데요. 신부화재. 신부화재 반대는 뭘까요? 표면화재입니다. 신부화재다, 표면화재다 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표면화재, 신부화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서 내용물을 보게 되면 표면화재는 뭐를 표면화재라고 칭해요? 뭐를 신부화재라고 칭하나요? 55세제곱미터 미만의 전기시설, 이상의 전기시설, 목재 가공 창고, 고무류 면화류 이런 것들을 신부화재 쪽으로 약재 계산을 하고 수소 이런 설계 농도표가 있고 또 그림도 있고 가연성 액체, 가연성 기체 이런 것들을 표면 화재라 하죠. 표면 화재는 기체, 액체 화재를 표면 화재. 이산탄소 설비에서 보게 되면 고체를 뭐라고 칭해요? 신부화재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 다 고체죠. 신부화재입니다. 자, 열경화선 수지, 열가선소 수지가 있는데요. 열을 가했더니 막 계속 이렇게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열을 가했더니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자, 열경화성, 열가소성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페놀 수지, 우레아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수지자가 붙은 거는 열경화성이에요. 근데 폴리자가 붙은 건 또 뭐예요? 열가소성이라는 이런 계략의 공통이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불꽃연소, 자결연소가 있는데요. 불꽃연소는 불꽃이 있는 연소고 자결연소는요 불꽃이 없는 연소입니다. 즉 열만 발생하는 연소다. 자결, 열만 짓는, 열만 지을 작자잖아요. 열만 만들어내는, 바꿔 얘기하면 열은 만들어내는데 뭐가 없다? 불꽃이 없다. 이런 그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표에 불꽃연소와 자결연소인데요. 불꽃연소는 불꽃이 있으니까 연쇄 반응이 있다. 자결연소는 연쇄 반응이 없다. 연쇄 반응이 없으니까 소화법도 뭐가 안 돼요? 순조로운 연쇄 반응에 관계되는 부촉매 소화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결연소는 부촉매 소화가 효과가 없고요.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라고 해요. 물리적 소화는 부촉매를 뺀 질식, 냉각, 한계가 뭐예요?
재고 소화예요. 가산점이죠. 이런 것들은 물리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결연소는 뭐만 된다? 물리적 소화만 되고 화학적이 안 된다. 그렇지만 불꽃은요, 다 된다라는 거죠.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불꽃연소와 자결연소를 하는 물질들이에요. 조금 더 많아지죠. 코커스, 목탄, 금속분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연탄, 설탄, 전분, 목재, 열경화성 이런 것들이 자결연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훈소가 나오는데요. 훈소가 뭘까요? 훈소가.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직진을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쭉 옆으로 가는 거. 이건 이제 연소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근데 위로 가는 거는요, 훈소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 메커니즘은 뭐를 통과해요? 연소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즉, 가산점에 만나서 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출을 하는 거예요. 뭘 배출하겠어요? 연소 생성물을 만들어내죠. 근데 훈소는요, 연소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연소 생성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연소를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생성물을 만들어낼까요? 온도만 막 높였어요. 연소하지 않았어요. 무슨 생성물일까요? 분해 생성물이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고분자 물질 열분해했죠. 그리고 이렇게 열분해해서 생긴 미립자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물질이 배출이 됐어요? 열분해 생성물이 배출이 된 거죠. 자, 열분해 생성물이 점화원을 만나서 연소 생성물이 돼서 배출하는 게 연소 메커니즘이에요. 쭉 옆으로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요, 훈소 첫 줄에 흡열, 분해, 혼합, 연소, 배출. 이거는 연소 생성물, 연소 메커니즘. 근데 흡열, 분해, 배출. 이거는 무슨 메커니즘? 훈소 메커니즘을 한다. 이 첫 줄과 둘째 줄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훈소는 고온의 장을 통과하지 않아요. 연소를 하지 않으니까 불꽃이 없어요. 고온의 장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불꽃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수백도, 어떤 게 1000도씩 올라가죠. 뭐 800~900도씨, 1000도씨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1100도씨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전에 연소가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가열만 막 하는 거라고요. 뭐 1000도씨 직근이 아니고 그냥 수백도씨 직근이는 거죠. 뭐 200도씨, 300도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 생성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번에 훈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훈소는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훈소는 온도가 낮다. 연소에 비해서요. 연소 생성물에 비해서 훈소 생성물은요,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니까 분해가 적게 돼가지고 크기가 어떻게 돼? 알갱이 크기가, 생성물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독성을 많이 포함하고요. 알갱이가 크니까 조금 배출이 돼도 커 보이죠? 눈에 막 띕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표에 보게 되면요, 훈소는 고온의 장을 통과하지 않고 반응 속도가 느려요. 반응 속도가 왜 느릴까요?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발열량은 많게 보여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연기에 단층화가 생긴다고 그래요. 연소 생성물은 단층화가 안 생긴다고 그러고, 훈소는 단층화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럼 단층화가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뭐가 막 발생해가지고, 발생해서 이렇게, 이게 단층이에요, 이게. 그럼 왜 조금 올라가다가 옆으로 가요? 온도가 낮으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부력이에요. 부력은 언제 발생해요? 온도가 낮으면 발생합니까? 온도가 높으면 발생. 온도가 높으면 얘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죠. 근데 연소 생성물은요, 온도가 무지하게 높으니까 계속 올라가요. 계속 막 올라가다 여기서 이렇게 퍼진다고 해요. 근데 훈소는요, 조금 올라가다 옆으로 가거든요. 이걸 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28페이지 보게 되면 연소의 범위 정의. 공기 중에서의 폭발 범위예요? 산소 중에서의? 공기 중에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가 4에서 75%다. 그러면 4에서 75%. 이것을 세분화해 보면요, 0에서 4%, 뭐 3.99라고 할까요? 4에서 75%, 또 75.1에서 100%. 그죠?
그러면 이거는 H를 얘기하는 거예요. H2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H2하고 반대편은 뭐예요? 에어예요, 에어. 공기. 공기는 그러면 예일 때는 얼마의 공기가 있어요? 100에서. 공기 100%에서. 96.1% 맞아요? 그리고 얘는요. 96에서 25% 맞아요? 그리고 얘는요. 네? 24.9%에서 0%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게 세트라고요. 연소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요거는 연소해야 안 해요? 합니다. 얘는 연소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만 연소를 한다라는 게 연소의 폭발 범위예요. 즉, 뭐일 때? 4%일 때, 96%일 때. 75%, 25%일 때. 그럼 딱 중간은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50이라고 할까요? 50%. 아니, 40% 할까요? 40%? 이거 40%, 얘 몇 퍼센트? 60% 연소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죠? 하거든요. 이거 40%, 60%는 하고 4%하고 96%는 어떤 게 더 폭발 위력이 셀까요? 당연히 40, 60%일 때요. 그죠? 얘는 4%일 때는 겨우 연소를 하는 거예요. 폭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폭갱, 폭연, 우린 이런 표현도 쓰는데 폭갱 쪽이에요? 폭연 쪽일까요? 폭연 쪽이죠. 그거보다 조금 낮아진 단계가 뭐예요? 조금 낮아서 4%가 아니고 3.99예요. 겨우 연소되다가 폭연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안 하잖아요. 어떻게 0.1% 차이인데 얘는 하나고 얘는 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얘도 정도가 있어요. 폭발력의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들어간 연소 범위에 대한, 폭발 범위에 대한 이해예요. 어떻게 보면 4%에서 75%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안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워야죠. 자, 외우는 방법은 그래. 258이라 하면 뭐예요? 258이라 2.5에서 81%. 475수 하면 뭐예요? 4에서 75% 수소. 그죠? 258일 아세틸렌. 380 산화 에틸렌. 그죠? 380 3%에서 80% 이런 얘기예요. 43 456 43 4.3에서 45% 유화수소. 유화수소는 황화수소 같은 말이죠.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주요 가스의 산소 중에서 연소 범위가 있어요. 공기 중에서 비해서 산소 중에서 어때요? 넓어지죠. 넓어지는데 공통이 거의 있어요. 하한이 아니고 어디가요? 상한이 커지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넓어지긴 넓어지는데 상한이 많이 넓어진다, 하한이 많이 넓어진다. 다음 중에서 선택해라. 그죠? 자, 4번에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 이런 공식은 외워야죠. 르샤틀리의 공식입니다. 근데 르샤틀리의 공식은 하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상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한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상한 계산은 이게 맞는 수치인가 안 맞는 수치인가 이럴 정도로 좀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한은 거의 정확하고요. 위험도는요. L분의 U-L인데요. U가 뭐예요? 상한입니다. L이 하한이고요. 그래서 상한 마이너스 하한은 범위잖아요. 즉 범위 나누기 하한이라는 얘기죠. 그럼 범위가 넓을수록 하한이 작을수록 위험도는 크죠. 그래서 다음 물질 중에 다음 연소 가스들 중에 다음 가연성 가스 중에 위험도가 가장 작은 것은 큰 것은 하게 되면요. 공식에 놓고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외워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연소 범위를 외워요. 주면 아주 쉬운 문제죠. 어쨌든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연소 범위의 변화 요인. 온도, 산소 농도, 압력, 불활성 가스인데요. 모두 다 압력이 높으면 산소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범위는 어때요? 넓어지는 겁니다. 단 불활성 가스는요 반대죠. 그죠? 자, 7번에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폭발 한계에서 볼 수 있는 규칙성. 이것도 폭발 한계. 메탄, 에탄, 프로판을 제외한 나머지 파라핀계 탄화수소. 그러면 메탄, 에탄, 프로판을 제외한 나머지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뭐예요?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산, 노난, 데칸.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하한치 L은 45에서 50mg/L의 범위였다. 자, 폭발 하한계와 연소열. 우리 이 볼게스와 힐러는 이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뭐와 뭐를 곱했더니 폭발 하한계 L과 연소열을 곱했더니 그 수치가 1000에서 1200 사이더라. 일부 교재는 1000과 1200 사이 수치 중에 약 1050이더라. 이렇게 한계 수치로 얘기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써주세요. 1000에서 1200 또는 1050, 1050. 그래서 1050이라는 교재도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잘못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폭발 하한계와 완전 연소 조성인데요. L25는 0.5 CST인데요. 이 ST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스토이키 아메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화학양론 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면 어딘가에 25도씨가 있겠죠? 25도씨일 때 이 하한값, 이 하한값은 뭐에? CST에 얼마라고요?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라고요? 0.55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CST 선이에요. 이게 CST 선이라고요. CST 선이에요. CST에다가 뭐를 곱함? 하한계 L은 몇 도씨일 때에? 25도씨일 때에 하한계 L은 0.55 곱하기 CST다라는 거죠. CST가 1일 때 0.5를 곱하면 얼마라고요? 0.55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1일 때 얘 값이 0.5라고요. 만일에 얘가 2라면 얼마겠어요? 1.1 되겠죠? 그래서 이런 B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의 농도는 물질마다 똑같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 점의 농도도, 이 농도잖아요. 물질들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발견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L25는 온도를 얘기하고요. CST는 이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